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1월 5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지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의 풍경을 보고 계시는데요. 현재 기온 3도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만은 낮 최고 기온 18도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에 안개도 짙게 끼었습니다. 오늘 출근길 내륙에서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회가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모레부터는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이어지는데요. 국회에서 의원과 장관 사이의 질의응답 상당히 주목됩니다. 여야가 각각 정부 원안 사수, 여당 쪽이 이러하고요. 선거용 현금 살포 삭감, 야당이 이러하고요.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서 법적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아침 어떤 신문 기사가 주목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요약해 드리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 예상했던 대로 짐작했던 대로 백혜룡 경정 수사를 흔드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백혜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증언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혜룡 경정이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 시절에 확보한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3명의 진술이 최근 동부지검 합동수사단 조사에서 번복됐다는 겁니다.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운 적이 없다. 말레이시아 운반책 3사람이 이렇게 진술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동부지검 마약수사팀은 백혜룡 경정 수사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정보를 조선일보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마약수사팀은 대선 직후 당시 검찰총장이던 심우정이 급조해서 꾸린 조직이지요. 그동안 백혜룡 경정이 수사 대상이자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러면서 동부지검 마약수사팀에 대한 비토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서서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은 이 수사팀을 신뢰한다, 이렇게 밝혔죠. 그래서 논란이 이렇습니다. 한편 세관 직원 3명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운반책의 진술만으로 2년 동안 피의자 신세가 됐다면서 백혜룡 경정이 원하는 답을 강요하듯 몰아붙였다, 이러면서 백경정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백혜룡 경정은 운반책 진술이 구체하고 외압의 실체가 있다라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라는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역시 조선일보 기사인데 경주 에이펙 비공개 포럼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가 영국 정부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화를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은 한국의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연합과 독일 TKMS가 경쟁하고 있는데 영국 방산업체 밥콕이 한화오션 팀과 원팀을 이뤄서 지원하는 만큼 영국의 지지는 캐나다 내에 영향력이 큰 지원 사격으로 평가됩니다. 영국과 캐나다 나눌 수 없는 두 나라지요. 캐나다는 최대 12척의 잠수함을 2035년까지 확보할 계획인데요. 한화오션은 납기를 9년에서 6년으로 단축해서 1조 원 절감 효과를 내세우며 속도와 효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나토 동맹국 노르웨이와 함께 신뢰할 동반자를 내세워 외교전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 수준은 단순한 방산 계약을 넘어서 한국 독일 기술력과 외교력의 대결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화가 주도권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는데요. 뉴스를 통해 많이 보셨죠? 장동혁 대표는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라면서 사실상 정권 퇴진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비운 채 국회 본관 계단에서 검은 복장으로 근조 자유민주주의 집회를 열고 대통령 입장 때 범죄자가 왔다라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반면 본회의장은 3분의 1이 비어있고 이 대통령은 좀 허전하군요 라면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구속 시도가 정당 해산 작업의 시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흥분한 강공이 중도층 이탈을 부를 것이라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중 33차례의 박수를 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서 국민연금이 올해 기금 운용으로 100조 원 넘게 벌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연간 수익률은 8.22%, 누적 운용 수익금은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기금 규모는 1,322조 원입니다. 자산별로는 국내 주식이 36.4% 수익률로 가장 높았고 해외 주식은 8.6%에 그쳤습니다.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은 국내의 경우 3.7%, 해외의 경우 마이너스 0.9%로 저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14.8%로 지난해보다도 3.3%포인트 늘었는데요.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역시 삼성전자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순이었습니다. 해외 주식 1위는 애플, 그 뒤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 같은 수익 증가, 연금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운용 수익률 목표를 5.5%로 높이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71년까지 늦추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지금 미국 뉴욕시장 선거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민주사회주의자, 즉 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 후보가 우리의 시간이 왔다라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무슬림이면서 남아시아계 출신인데요. 민주당 소속으로서 여론조사에서 2위 후보를 크게 앞서면서 뉴욕 최초의 사회주의자 시장 탄생이 유력합니다. 맘다니 후보는 이 도시에서의 삶이 이토록 고단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뉴욕을 만들겠다고 외쳤습니다. 젊은 층과 노동계급의 지지를 등에 업은 맘다니의 선거운동은 민주당을 다시 노동자의 당으로 되돌리자 이런 구호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참아주겠습니까? 공산주의자 맘다니가 승리하면 뉴욕의 연방기금을 줄이지 않겠다. 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뉴욕뿐 아니라 미국 정치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시험대로 평가됩니다. 네, 그래요. 트럼프가 이거 참아주지 않겠죠. 네, 뉴욕의 연방기금을 어떻게 할지 이것도 주목됩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기사 살펴봤습니다. TV뉴스는 어떤 이슈 주목하고 있을지 TV뉴스 리뷰 함께 하시죠.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입니다. 특히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올해 예산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 원가량이 편성됐습니다.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생존 전략 차원에서 투자가 절실하다며 예산안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제안에도 끝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북한. 하지만 물밑에서는 에이펙을 계기로 북미 회동에 대비한 정황을 국정원이 확인했습니다. 대화 여지를 감안해서 외무상 최선희의 방러 출국을 막판까지 고심했던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민감해할 수 있는 핵무장에 대해 직접적인 발언을 자제하며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 당국이 미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하고 미국 내 대북 일꾼들과 지도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것도 북미 회동 준비의 증거로 봤습니다. 이른 아침 투표를 마친 조란 맘다니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뉴요커들에게 응답할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time now for a new day in our politics, and it is an honor and a privilege to be a part of a movement. 34살의 하원 의원으로 출마 전까지 무명에 가까웠지만 5세 무상보육, 임대료 동결 등을 내세워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들을 여유롭게 따돌리고 있는 상황. 당내 경선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앤드류 쿠오모 후보는 투표 당일인 오늘도 맘다니 후보를 극좌 사회주의자라고 비판했습니다. If the far left socialists were to win, I think long term it would be very detrimental to the future of the Democratic Party. MBC 취재진과 만난 시민들은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 문제가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 옆에 사기꾼.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을 다룬 기사가 공개된 지난해 9월 21일 오후 6시 21분. 주체코 한국대사관이 체코 일간지 블레스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체코 형법 184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항의합니다. 특히 영부인을 사기꾼으로 지칭한 건 매우 중대한 혐의라며 양국의 우호적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기사 삭제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해당 일간지가 사기꾼이란 단어를 빼고 흠결 있다는 표현으로 바꾼 밤 9시 36분, 대사관은 또 한 번 메일을 보냈습니다. 해당 기사가 부적절하고 저널리즘 기준에도 맞지 않다며 거듭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김건희 씨의 탈세 의혹은 단순한 행정착오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고 옹호하는 듯한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15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 법당에서 김 여사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한 대를 압수했습니다. 김 여사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했던 전화기인데 포렌식 결과 이 전화기에서 김 여사가 의문의 남성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수백 개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무자본 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연루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도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았습니다.